영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체 리듬은 8년간 이 집에서 쌓아온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였지요. 세면을 마치고 무채색 앞치마를 두르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염색도 하지 않아 반쯤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주름진 손등 위로는 세월의 흔적이 또렷했습니다. 이제 나이 들었구나.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한 조 회장 댁은 4층 규모의 단독 저택이었습니다. 검은 대리석 외벽과 잘 다듬어진 정원수가 이 집의 격을 말해주었지요.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오늘도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반찬을 정갈하게 준비했습니다. 조 회장 부부는 아침 7시 반에 식사를 하셨으니 그 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영순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영순 씨,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사모님 서리가 식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63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계셨지요. 매일 아침 필라테스를 하시고 일주일에 3번은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흰색 실크 가운을 걸친 모습은 우아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8년 동안 지켜온 거리였습니다. 친절하되 친밀하지 않게, 공손하되 비굴하지 않게, 가사 도우미로서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이 일을 오래 하는 비결이었지요. 조 회장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한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을 올렸습니다. 66세의 나이임에도 그의 체격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1시간씩 운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냄새가 좋군요. 조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영수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식사 시간 동안 영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대기했습니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 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 사교 모임, 자녀들 이야기,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대화치고는 어딘가 형식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사모님이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센터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지요. 가방을 챙기시던 사모님이 영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순 씨, 회장님 점심은 비빔밥으로 준비해 주세요. 소화가 안 좋으시다고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택에는 영순과 조 회장만 남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전이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복도, 계단. 영순의 손끝은 모든 먼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침실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청소해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침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미 서재로 가셨고 영수는 혼자 침대 시트를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의 것이었지요. 영수는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일기장이 반쯤 열려 있었고 거기 적힌 글씨가 우연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66세의 나이에도 그 사람은 멈추질 않는다. 매일 밤이 고통이다. 내 몸은 이미 한계인데.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더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눈은 저절로 다음 줄을 따라갔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하지만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다. 거절할 수도 없고 아픈 내색을 할 수도 없다. 아내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영수는 황급히 일기장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침대 정리를 마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영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8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처음 느끼는 당혹감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부부 사이에 그런 균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영수는 여자라는 정체성을 어딘가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지요. 욕망이나 감정 같은 건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일기를 본 순간 뭔가가 깨어났습니다. 영순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러움이었을까요? 66세에도 왕성한 정력을 가진 남자. 그런 남자가 이 집에 있다는 사실이 왜인지 영순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는 동안 영순의 손은 평소와 달리 약간 떨렸습니다. 비빔밥을 정성껏 만들면서도 자꾸만 조 회장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팔 근육,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왜 이러는 거야? 영수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61세 나이에 남의 집 가사 도우미 신분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쉽게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조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식당으로 오셨습니다. 영수는 준비한 비빔밥을 상에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순 씨. 맛있게 드십시오. 그날 이후 영순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던 눈이 이제는 조 회장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공기는 아주 천천히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문화센터 봉사활동으로 나가시는 날이었지요. 오전 10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택은 다시 영순과 조 회장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순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달랐습니다. 사모님의 일기를 본 이후 조 회장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의식되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귀는 서재 쪽을 향해 있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영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61세 과부가 그것도 남의 집에서 일하는 처지에 주인 남자를 의식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서재에서 조 회장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깔린 통증의 소리였습니다. 영수는 걸레를 든 채 멈춰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영수는 서재 문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영순 씨.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고 계셨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어깨가 너무 뭉쳤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지 잠을 설치니까 온몸이 돌덩이 같네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좀 할 줄 압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자주 해드렸거든요. 말을 하고 나서 영수는 자신이 놀랐습니다. 왜 저런 제안을 했을까?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조 회장이 잠시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순의 손이 조 회장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영순의 입술이 말랐습니다. 여기가 많이 뭉쳐 계시네요. 네. 거기가 제일 아파요. 영수는 천천히 힘을 주어 어깨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8년 만에 만지는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체온을, 숨소리를, 근육의 떨림을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조 회장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시원하네요. 그 소리가 영순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끝에서 온몸으로 뭔가가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 정도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서재는 고요했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 공기를 채웠습니다. 영순의 손은 어느새 목덜미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조 회장의 몸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긴장되어 있던 근육이 점점 이완되면서 동시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아내에게선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 배어나오는 인간적인 온기. 영순 씨, 조 회장이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네, 회장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영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상은 위험했습니다.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좀 나으십니까? 네, 훨씬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조 회장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 아니 5초쯤 흘렀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순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럼 청소를 마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서재를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영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이 아직도 그 체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쳤나봐, 정말. 영수는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흥분이 가슴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8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영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얼굴에 뭔가 드러나지는 않을까?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을까? 오늘 회장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던데요. 사모님이 무심히 던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러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재에서 나오시더니 어깨가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사모님이 또 외출하시는 날, 그날 또 서재에서 조 회장과 단둘이 있게 될 날. 안 돼. 그러면 안 돼. 영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수요일을 기다리고 있잖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영순과 조 회장은 평소처럼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거실에서 차를 대접할 때, 식사를 준비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둘 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고, 그럴수록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택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암묵적인 긴장감이 벽과 복도를 따라 흘렀습니다. 사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셨지만 두 사람은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수요일이 왔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은 첫 번째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모님이 외출하시고 저택에는 다시 영순과 조 회장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로 피하듯 각자의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영수는 1층 주방에서, 조 회장은 2층 서재에서,
의도적으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난주의 일이 두 사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점심시간이 되어 영순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조 회장이 내려오셨습니다. 밥상을 받으시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오후 사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조 회장이 받으셨습니다. 제주도요? 2박 3일이나? 영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용단 행사라.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으신 조 회장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서재로 올라가시는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틀 후 사모님이 제주도로 출발하셨습니다. 영순이 공항까지 가방을 챙겨드렸습니다. 영순 씨, 회장님 식사 잘 챙겨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녁에 한 번씩 전화드려요. 네, 사모님. 편히 다녀오십시오. 사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온 저택은 유난히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영수는 거실을 정리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2박 3일. 사모님이 안 계신 시간이 왜 이리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조 회장이 서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니트와 면바지, 넥타이를 풀어놓은 모습이 어딘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영순 씨, 잠깐 앉으시겠어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8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주인과 마주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부탁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 회장은 건너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가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영순 씨, 사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조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난주 일 말씀이십니까? 네. 그 이후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영순 씨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가 해서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선을 넘은 것 같아서 둘 다 말을 멈췄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다른 여자를 의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영순 씨 손길이 자꾸 생각나더군요. 영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은 압니다. 안 될 일이라는 거.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아십니까? 30년을 함께 살면서도 진짜 마음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무와 체면으로 유지되는 관계지요.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이 고통이다라는 그 문장이. 회장님, 저는 그저 일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이 집의 평화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요.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괴롭습니다. 조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6세 남자의 외로움이 그 등에서 느껴졌습니다. 영순도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61세에 다시 느끼는 설렘, 여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장님, 기분 전환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바람 쐬러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영순 씨도 함께 가시지요.
양양 별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루 쉬다 오는 거예요. 네, 그건 부탁입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친구나 지인을 부르기엔 영순 씨 말고는 마음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수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 회장의 눈에서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영순 자신도 이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만입니다. 하루만 다녀오는 거지요? 네, 약속합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영순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별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색 2층 건물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별장 안은 깨끗했습니다.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거실 통유리 너머로 통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방은 2층에 2개 있어요. 각자 쓰시면 됩니다. 조 회장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순이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봐와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분과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조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평범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셔서 아직도 가끔 꿈에 나타나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요. 하지만 그게 제 삶이니까요.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조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66세 남자와 61세 여자. 각자의 외로움이 그 시선 속에서 만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수는 2층 방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 씨 깨셨어요? 조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바다 보러 가실래요? 두 사람은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통유리 밖으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해안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조 회장이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분과 나이와 도덕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격정적인 밤이었습니다. 사모님이 그토록 버거워했던 에너지가 영순에게는 생명력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때 영순의 가슴에는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양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61세 여자의 얼굴에 묘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영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지난밤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조 회장의 체온, 파도 소리, 그리고 오랜만에 느낀 여자로서의 자신. 사모님이 제주도에서 돌아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영수는 집안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흔적 하나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후 3시 사모님이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영순 씨, 잘 지내셨어요? 네, 사모님. 편히 다녀오셨습니까?
제주도가 참 좋더라고요. 날씨도 따뜻하고. 사모님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사모님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요, 사모님. 그런가요? 기분 탓인가 봐요. 하지만 사모님의 눈빛은 계속 집안을 훑었습니다. 영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조 회장이 퇴근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제주도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당신은 혼자 잘 지냈고요? 네, 별일 없었어요. 조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사모님이 그것을 알아챘을까요? 영수는 부엌에서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사모님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영순 씨, 네, 사모님.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 보이네요.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닙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향수 바꾸셨어요? 영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양양 별장에서 조 회장이 선물한 향수였습니다. 평소 향수 안 쓰시잖아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며 건넸던 그 작은 병. 아, 딸아이가 선물한 거라서요. 그렇구나. 좋은 향이네요. 꼭 숨겨둔 정인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예뻐 보여요. 사모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야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인데요. 농담이에요. 영순 씨.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모님이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알았습니다. 사모님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밤 영수는 집에 돌아와 향수병을 꺼냈습니다. 작고 예쁜 유리병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모님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순이 청소를 할 때, 조 회장과 대화를 나눌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어디선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영순이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침실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언니?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남편이 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서 오히려 불안해.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끔 영순 씨를 보는 눈빛이. 영수는 걸레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야, 증거는 없어. 그냥 여자의 직감이랄까. 30년을 같이 산 남편인데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 영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사모님이 진실을 알아내는 것은 그날 저녁 조 회장이 영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영순 씨, 잠깐. 회장님, 저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영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사모님이 눈치채고 계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매일 거짓말하며 사는 게. 조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요. 나도 느꼈어요. 아내가 나를 다르게 보더군요. 그럼 끝내야죠. 이 관계를. 영순 씨, 회장님, 저는 이 집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사모님께 신뢰를 받았고 이 가정을 존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영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양양에서의 일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조 회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미안해요. 영순 씨. 내가 영순 씨를 힘들게 했네요. 아닙니다. 저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 서서 마지막 작별을 나눴습니다. 말없는 작별이었습니다. 조 회장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서재로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61세에 느낀 마지막 설렘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지.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양양의 파도 소리가 아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수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조 회장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사모님께는 더 정성을 다했습니다.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사모님의 눈빛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집안 분위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을 느끼셨나 봅니다. 하지만 영순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속죄해야 할 죄,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언젠가는 직면해야 할 진실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택은 다시 평온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무채색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8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조 회장과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마다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느 날 아침 사모님이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영수는 설거지를 하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네, 사모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여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알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의심만 하고 계신 걸까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봅니다. 영순 씨,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8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집을 늘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사모님의 말에 영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고마움을 받을 자격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모님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겠죠. 영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 나도 30년 결혼 생활하면서 완벽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아내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사모님의 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순 씨, 이 집이 계속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사모님. 사모님이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은 짐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침묵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정원에서 낙화를 쓸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능소화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빗자루를 들고 그 꽃잎들을 모았습니다. 꽃도 때가 되면 떨어지는구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61세에 피어난 마지막 꽃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겠지요. 화려하지도 않고 소란스럽지도 않게 그저 조용히.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창동 언덕의 저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8년간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닐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61세 여자의 얼굴이 그대로였습니다. 주름도 흰 머리도 거친 손도. 하지만 한 달 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뭐랄까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여자였구나. 영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양양에서의 그 밤이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나이와 신분을 넘어 자신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명의 여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행복은 모래성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모님의 신뢰를 배신한 무게를 알았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사모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손수건이었습니다. 예쁜 자수가 놓인 비싸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냥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사모님이 손수건을 펼쳐보셨습니다. 꽃 자수가 그려진 하얀 천이었습니다. 예쁘네요. 고마워요. 영순 씨.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그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용서와 속죄, 이해와 연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저택의 정원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저택에 출근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조 회장과는 더 이상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 서로 짧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작별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사모님이 문화센터에서 돌아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순 씨, 오늘 친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집 가사 도우미가 누구냐고. 집이 항상 깨끗하다면서요. 별 말씀을요. 내가 자랑했어요. 우리 영순 씨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영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날 저녁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 불빛 중 하나였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작은 불빛. 61세 가사 도우미 영순의 삶이었습니다. 양양에서의 이틀은 이제 아득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폭풍 우 치던 밤, 파도 소리, 조 회장의 체온.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가르쳐준 것들은 남았습니다.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것. 동시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정직함 위에 세워진다는 것. 이제는 괜찮아.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택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영수는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처럼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매일 아침 정성껏 끓이는 그 음식 안에 영수는 자신의 속죄를 담았습니다. 감사함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다짐도 담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 속에는 8년 전과 같은 정중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배운 겸손함, 용서를 받은 감사함, 그리고 매일을 정직하게 살겠다는 약속. 능소와는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이 오면 또 피어날 것입니다. 영순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열병은 지나갔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영수는 국자로 찌개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화려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이렇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수는 그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61세 여자의 평범하지만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용암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